안녕하십니까. 삼성 스마트 신경과 김석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의원에 찾아주시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서 어지럼증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흔한 병이 전정병증이라는 병인데요. 전체적으로 어지럼증 환자분들을 의사들이 어떻게 진단하기 위해서 접근하는지와 특히 이제 전정병증이 가장 흔한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이 어떤 병이고 어떤 식으로 진단하고 어떤 식으로 치유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지럼증은 굉장히 포괄적인 증상인데요. 그 어지럼증을 우리가 나눌 때 제일 간단한 방법은 회전성이냐 비회전성이냐. 왜냐하면 회전성이냐 비회전성이냐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진단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회전성이냐 비회전성이냐를 나누는데 이거는 이제 증상으로 구별할 수도 있고 징후. 증상은 환자가 이야기하는 주관적인 거고요. 징후는 의사가 진찰로 환자로부터 찾아내는 객관적인 근거들인데 증상으로 놓고 보면 말 그대로 회전성은 막 빙글빙글 돈다. 주변에 막 빙빙빙빙 돈다. 이게 회전성 어지럼증이고 비회전성 어지럼증은 뭐 약간 어찔어찔하다, 뭐 좀 흔들리는 것 같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증상만 가지고 이게 회전성인지 비회전성인지를 구별하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징후로 우리가 결국은 확인을 하는데 나중에 징후로 봤더니 이분은 회전성이었구나 라고 판단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환자는 그냥 비회전성으로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거꾸로 우리가 비회전성으로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환자는 증상을 얘기할 때 회전성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또 드물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증상은 참고는 하지만 이걸로 뭐 결정적으로 이게 회전성이다, 비회전성이다 이렇게 구별하지는 않고요. 결국 징후가 중요한데 그 징후가 뭐냐면 안진이라는 겁니다. 안구진탕은 줄임말인데 눈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 이게 회전성이다, 이제 비회전성이다. 안진이 있으면 회전성, 안진이 없으면 비회전성. 그리고 회전성이면 생각하는 진단이 이런 어지럼증 관련된 평형 신호를 감지하고 조절하는 게 전정신경이라는 거거든요. 전정신경계. 전정신경계에는 전정기관도 있고 전정신경도 있고 그 뇌에서 또 컨트롤하는 부분도 있고 그걸 다 합쳐 전정신경계라고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전정기관이라는 거는 귀가 소리 듣는 데잖아요. 귀 안에 고막이 있고 고막 안쪽에 달팽이관이 있잖아요. 달팽이관 바로 옆에 평형 신호를 감지하는 말초기관이 있어요. 소리 듣는 게 달팽이관인 것처럼 그걸 전정기관이라고 하고 전정기관은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회전 감각을 느끼는 반고리관하고 위아래로 가는 수직운동이나 앞뒤로 가는 수평운동 감지하는 이석기관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어쨌든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 안에 속귀에 내이라고 하죠. 내이. 전정기관에서 감지한 신호를 뇌에다 전달을 하죠. 그 전정신경. 그게 뇌로 들어가죠. 구체적으로 뇌 중에서도 뇌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뇌간에서 양쪽에서 온 신호를 통합해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평형 신호에 대해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 전정신경계라고 해요. 이걸 조금 더 나누면은 이 전정신경까지, 이 부분은 말초 전정기관, 여기는 중추 전정기관, 뭐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회전성 어지럼증, 다시 말하면 안진이 동반된 어지럼증은 전정신경계에 문제가 있다. 객관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안진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제 비회전성 어지럼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비회전성 어지럼증은
대부분은 그닥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전성 어지럼증이냐를 먼저 확인하려는 게 어지럼증 환자를 볼 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럼 안진이 있냐를 보는 거죠. 안진이 생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석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정신경염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리고 메니에르 병.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전정병증. 근데 전정병증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재발성 전정병증. 하나 더 붙이면 이제 앞에 이제 양성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왜냐면 전정신경계에 다 문제가 있는 거고, 전정신경계에 문제 있으면 그냥 다 전정병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는 이제 약간 광의의 개념이고,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이제 이 병을 얘기한다. 양성 재발성 전정병증 얘기한다. 그리고 또 회전성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뇌졸중도 있어요. 많이 드물지만, 뭐 뇌졸중뿐만 아니라 뭐 뇌종양도 있을 수 있어요. 뇌종양. 아니면 뭐 뇌염, 뇌에 생긴 염증. 이게 뇌관에 생기면 뇌관에서 이 평형신호 밸런스가 깨지니까 이제 안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안진이 생기는, 다시 말하면 회전성 어지럼증이 생기는 병이다. 전형적인 안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천천히 가다 왼쪽으로 빠르게 튀는 안구 움직임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안진은 전형적으로 좌측 방향으로 튀는 안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안진의 눈 움직임을 보면 눈 안구가 움직이는 거를 기록을 한다고 하면은 천천히 움직이는 게 있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이렇게 따라 볼 때죠. 이렇게 따라 보면 안구가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만약 그래프로 그린다 칩시다. 이쪽이 시간이고 이쪽이 눈의 움직임이라고 치면 여기가 정가운데예요. 내가 정가운데 보고 있다가 오른쪽 보면은 위로 가고 왼쪽 보면 아래로 간다고 그린다고 치면은 내가 오른쪽 볼 때 이렇게 갔다가 왼쪽 볼 때 이런 그래프 나오겠죠. 스무드한 움직임. 그래서 우리가 눈을 움직일 때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내가 여기 보다가 갑자기 여기 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갑자기 팍 움직이는 것도 있겠죠. 이런 뭐 단속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그래프로 그리면 똑같이 내가 가운데 보고 있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확 갔어. 그러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가죠.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어. 여기 보고 있다가 또 제자리로 오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조금 있다가 또 왼쪽으로 오고. 사다리꼴 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인간이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나 단속 운동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안진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은 가운데 보고 있을 때 천천히 갔다가 빨리 가고, 천천히 갔다가 빨리 가고, 천천히 갔다가 빨리 가고, 이런 톱니바퀴 같은 모양이 그려져요. 근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할 수 없는 움직임이에요. 이런 움직임의 본질적인 그 뜻은 뭐냐면, 평형 신호가 전정신경계에서 왼쪽, 오른쪽에 신호가 오는데 이게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불균형이 생긴 거를 얘가 보정하려는 움직임이다.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건 대뇌 레벨에서 하는 건데, 대뇌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뇌관 레벨에서 무의식적으로 이 평형 신호의 불균형을 맞추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안진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움직임하고 다른 의식적으로 만들 수 없는 움직임인데, 이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는 전정신경계에 어떤 불균형이 있다. 말초일 수도 있고 중추일 수도 있고. 안진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건데, 회전성 어지럼증, 결국 이제 안진이 나오는 어지럼증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이 안에서 어떤 병인지를 다시 또 찾는 거예요. 안진이 나오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지럼증도 뭐 1차성, 2차성 이렇게 나눈다면 뭐 뇌 영상에서 보이는 거가 2차성이다. 아주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심각한 병은 2차성이다.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1차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2차성이죠, 이게. 얘네들이.
2차성 회전성 어지럼증. 이거는 이 안진의 패턴이 조금 달라요. 이 1차성에 비해서. 이거를 그러면 중추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걸 말초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병생겨 생긴 안진은 심각한 거, 여기에 생기는 거는 뭐, 크게 뭐 죽고 사는 병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중추성인데, 중추성 현운하고 말초성 현운 때 나오는 안진의 패턴이 좀 다르다. 그거 가지고 이제 좀 구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서 여기는 일단 빼고,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의원급에 있는 영상에서 별 문제 없는 이런 환자분들이 오는 게 다 여기서 오는 건데, 환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진단하고 이게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요거를 조금 오늘 자세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쉬운 게 전정신경염이니까 전정신경염이 뭔지 얘기 드릴게요. 전정신경염은 말 그대로 요 부분, 이거 조금 더 심플하게 그리면은 여기 전정기관이 양쪽에 있고 전정신경이 양쪽에 있고 그게 이제 뇌관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여기가 이제 오른쪽, 여기가 이제 왼쪽이라고 치면 양쪽에서 전정신경을 통해서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는데, 뭐 아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신호가 50씩 간다고 칩시다. 양쪽에서 균형이 똑같이 가니까, 신호가 똑같이 가니까 뇌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만히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건데, 내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면 그 돌리는 순간에 오른쪽 신호가 올라가는 거예요. 70으로 올라갔어. 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신호 차이가 나죠. 20만큼. 그 신호 차이만큼 뇌에서 이거 20만큼 돌아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원리가. 더 빨리 돌리면 신호가 100만큼 올라가니까 더 빨리 돌아갔구나, 또는 더 많이 돌아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건데, 전정신경염은 이쪽에 한쪽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뭐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기는데, 여기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면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신호가 떨어지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원래는 정상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을 때도 신호를 50만큼 보내줘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염증 때문에 20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신호 차이가 나죠. 30만큼. 그럼 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왼쪽으로 막 도네? 근데 내가 고개 돌릴 때는 돌릴 때만 신호가 딱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얘는 염증 때문에 계속 떨어져 있잖아요. 계속 도네? 계속 돌고 있다고 느끼는 거고, 그 신호를 맞추려고 안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정신경염의 특징적인 징후가 뭐냐? 안진인데 무슨 안진이냐면은 자발안진. 가만히 있을 때 막 안진이 보여요. 전정신경염 환자는 눈을 보면은 바로 진단할 수 있어요. 눈이 팍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까 동영상에서 본 환자처럼 자발안진이 보인다. 굉장히 특징적인 그 징후죠. 사인이죠. 전정신경염이 그러면 칩다고 했는데 사실은 되게 헷갈려요. 예를 들면 재발성 전정병증도 자발안진이 보여요. 얘도. 그러면 내가 어느 한 포인트에서 이 사람을 내가 오늘 처음 보는 환자야. 내가 처음 봤는데 딱 봤더니 이 사람 자발안진이 있네? 그러면은 이 사람 자발안진이 있으니까 전정신경염이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어요. 이석증은 보통은 자발안진은 안 생기니까. 그러면 얘 셋 중에 뭐냐? 그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할 때. 근데 왜 중요하냐면 세 개가 치료법도 다르고 예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별하냐면, 전정신경염에서 생기는 자발안진은 짧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미니멈 72시간. 3일 내내 안진이 보인다. 72시간보다 사실은 더 가요. 뭐 일주일 이상 가는 게 이제 특징이고. 근데 대신에 모노페이직하다, 대부분. 모노페이직하다는 얘기는 재발 안 한다는 얘기야. 한 번만 생긴다. 일회성이다. 평생 살면서 한 번 물론 아주 드물게 재발한 경우도 있지만 한 번 생기는 거.
되게 심하게 어지러웠다가 한 일주일 고생하고 좋아진다. 이게 이제 근데 일주일 만에 좋아지진 않고 보통 한 달 정도 가는데 이게 서서 이렇게 좋아져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냥 일상생활 어느 정도 할 정도. 그러면 보통은 이거 입원하거든요. 이거 너무 심해서 그 입원해가지고 이게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해주고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 가라앉히는 약, 스테로이드 쓰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입원을 시키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환자분 얼마나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어지럼증을 보는 전문가들은 그건 참고사항이고 뭘 보냐면 안진을 봐요. 안진이 얼마나 좋아졌냐. 안진이 아까 자발안진을 얘기 드렸는데 안진 조금 얘기 드리면은 안진도 강도가 있어요. 안진이 천천히 갔다가 빨리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천천히 움직였다 빨리.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다가 빨리 갔다. 그러면 이 천천히 가는데 슬로우 페이즈라고 하고 그다음에 빨리 움직이는 거는 패스트인데 안진 방향은 이제 패스트 쪽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다 치면은 왼쪽으로 슬로우하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탁 튀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튀는 어지럼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른쪽으로 방향을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RB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RBN이 있다. 그러면은 자발안진은 그 안진의 방향을 볼 때 더 세져요. 오른쪽을 볼 때 되게 세게 나오고 가운데 볼 때 조금 이렇게 나오고 왼쪽 볼 때는 이렇게 나오고 안진의 원래 그냥 뭐 특성이에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러면 안진이 좋아질 때 얘부터 좋아지는 거예요, 얘부터. 그러니까 원래 나랑 처음 만난 날에는 이쪽 보나 오른쪽 보나 가운데 보나 왼쪽 보나 다 안진이 오른쪽으로 쳤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이쪽 볼 때는 괜찮네? 그러면 이제 단계를 해가지고 세 방향 다 보이면 3단계. 여기 좋아졌네? 가운데랑 여기 볼 때는 보이네? 2단계. 여기까지 괜찮네? 오른쪽 볼 때는 보이네?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지는데 우리가 그거를 어지럼증을 유발시켜버려요. 그 어떻게 유발시키냐면 막 고개를 흔들어. 한 20초 정도. 막 흔들고 딱 멈추면은 그 멈춘 직후에 한 10초에서 길면 한 1분 정도만 안진이 또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뭐 0.5단계를 할 수도 있죠. 여기까지 자발안진, 뭐 여기는 유발안진. 완전히 좋아지면 0. 이렇게 하는데 전정신경염 환자는 처음 왔을 때는 대부분 3단계. 한 이틀 지나면 2단계. 한 이틀 지나면 1단계. 1단계쯤 되면 환자 집에 간다고 그래. 조금 살만하니까. 그리고 그러면 2주 있다 봅시다. 2주 있다 오면은 없어져 있어. 막 흔들면 나와. 아직 남았네요. 또 한 2주 정도. 근데 그때는 또 증상 거의 다 좋아져 있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인데,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이제 없어지는 이유가, 아까 50, 50에서 20, 50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3단계 때 20, 50이었으면 2단계는 한 30, 50 되지 않았겠어요? 1단계는 한 40, 50 됐겠죠? 그러면 0.5단계는 아예 0단계 됐다. 그러면 이게 50 된 거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냥 실제로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면은 40이나 뭐 45 정도에서 멈춘 경우가 더 많아요. 약간 여기는 이제 후유증처럼 좀 떨어져 있는 상태로.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어지럽냐? 그렇진 않아. 왜냐하면 센트럴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얘가 통합한다고 했잖아요. 뇌관에서. 근데 50, 50 있다가 20, 50 되면 갑자기 밸런스 확 틀어져가지고 막 어지러운데 뭐 아주 극단적으로 그냥 20으로 계속 그냥 간다. 그냥 쭉 20이다. 그러면 이 30의 차이를 더 하이 레벨에서 원래 이런가 보다. 원래 얘는 이게 원래 균형점인가 보다. 그래서 그냥 여기를 새로 균형점으로 맞춰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 그냥 완전히 없애버려도 나중에는 어지럼증 거의 다 없어지거든요. 실제적인 신호 차이보다는 그 신호 차이의 변동성이 실제 어지럼증 환자한테는 더 중요한 이슈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지럼증 환자가 뭐 검사하고 또 딱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가지 않는 이유가 센트럴 어댑테이션이 되기 때문인데 어쨌든 간에 전정신경염은
재발하는 경우 거의 없고, 대신에 한 번 왔을 때 되게 세게 오고, 보통은 안진이 72시간 이상은 보인다. 대부분 일주일 이상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전정신경염인데 작년만 해도 3번이 있었다. 전정신경 아니에요, 그거는. 전정신경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전정신경염은 아니다. 전정신경염은 그런 병이 아니다. 이거를 어떤 기준점을 잡았을 때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여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문제예요, 여기. 전정기관 자체의 문제인데 얘랑 대비되는 점은 뭐냐면 모노페이직하지 않고 재발성, 어지럼 발작이 반복된다. 이 시간을 놓고 보면은 전정신경염은 내가 평생 사는 동안 한 번, 길게 보면 한 달, 되게 심한 건 일주일 고생하는 병인데 얘는 막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재발하는 병이에요. 뭐가 더 안 좋아요? 나는 환자들한테 이게 오히려 낫다고 그래요. 한 번 고생하면 알면 되니까. 얘는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병이라서. 하고선 좀 괜찮아진 것 같으면 또 어지럽고. 그게 재발하는 빈도가 평균적으로는 한 1, 2년에 한 번. 그거는 평균이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성비월에 한 번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지럼 발작을 한 번 경험해 보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왜냐면 막 계속 뺑뺑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굉장히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이렇기 때문에 비슷한 병 중에 이제 편두통, 그러니까는 두통 발작이 반복되는 병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괴로운 병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일주일 이상 있는데 얘는 보통 24시간 내에 끝나요, 보통. 이 어지럼 발작이. 안진 24시간 내에 보통 끝난다. 그래서 얘가 정확히 진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이때는 응급실로 가거든요. 응급실로 가요. 어지러우니까. 응급실 레벨에서는 이 사람이 뇌병이 있냐만 봐요. 뇌병. 죽을 병이냐. 응급실에서 봐야 되는 병이냐. 아니면 환자가 아닌 거야. 응급실에 가면은 한두 시간 만에 안 되고 막 또 체류하잖아요. 하다 보면 좋아져 또. 하다 보면. 그래 집에 가. 그래서 한두 번 있다가 병원에 이제 가죠. 어지럼증 병원에. 근데 이때는 안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진이 없으니까 이거 비회전성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환자 측을 못 받아 또. 그래서 이때는 환자의 증상을 듣고 이게 진짜 어지럼 발작이 있었구나. 이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런 병들이 반복되지만 이후 발작 감기라고 하는데, 발작 사이기에도 안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주 정밀하게 검사하면. 발작 사이기에도. 그래서 그렇게 정밀하게 보고 아주 그 미세한 안진을 찾아서 이 사람이 진짜 하는 얘기가 어지럼 발작이었구나, 회전성이었구나, 이런 걸 찾아줘야 이게 진단이 돼요. 이런 병들이 비회전성으로 오진이 되거나, 이걸 회전성으로 보긴 봤는데 이런 병을 모르면은 전정신경염이 반복된다. 근데 전정신경염이라고 하면은 치료가 뭐 항바이러스 들어가고 뭐 스테로이드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병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전정기관에 문제가 왜 생기냐면, 전정기관 내부를 자세히 보면 내부에 수로 같은 게 있어요.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수로가. 그리고 림프액이라고 하거든요. 림프액이 흐르는데, 아까 전정기관 있고 달팽이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전정기관부터 달팽이관까지. 물의 흐름이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게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생기고 흡수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플로우가 생기는데, 생기는 거에 비해 흡수가 덜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를 뭐 내림프액 수종이다. 수종이란 게 부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관들이, 내부에 있는 림프액이 흐르는 관이 부어 있어요. 이런 병들 때는.
메니에르병이나 전정병증일 때는. 부어 있으면 신호가 교란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떨어지기도 하고 더 올라가기도 해요. 전정신경량은 무조건 떨어지니까 안진이 뭐 오른쪽으로 쳤다. 그러면은 병은 왼쪽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얘네 때는 신호의 교란은 돼 있고 그 부어 있어서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신호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알기는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을 보이는 병들이 결국은 전정기관 내에 림프액의 순환장애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순환장애 때문에 생긴데 그걸 왜 생기는지는 또 모르고 그런데 그 순환장애가 왜 생기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 약간 좀 타고나는 선천적인 측면이 좀 크다는 썰도 있고 뭐 자가면역 질환 뭐 이런 거 연관돼 있다는 그런 가설도 있고 뭐 바이러스 감염 그런 가설도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고 언제 나빠지냐 그 유발인자 그런 거는 이제 대략 이제 알거든요. 유발인자는 편도통하고 되게 비슷해요. 얘가 뭐 스트레스 신체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술, 담배, 카페인 편도통 약화인자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하나 다른 거는 고염 시기 짜게 먹는 거 짜게 먹으면 몸 안에 물이 많이 차니까 림프액이 더 차가지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 다른 거는 이제 짜게 먹는 거하고 좀 연관이 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뇌림프액의 순환장애, 뇌림프액 수종이 있는 사람들이 편도통이 되게 많아요. 또 편도통 환자들이 또 이 병이 많고 뭔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뭔가 이거를 동시에 일으키는 기전이 있을 거라고는 다들 생각은 하는데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없어요. 실제로는 겹치는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머리 아프면서 어지러운 환자들 되게 많아요. 뇌 림프액 수종이 생기는데 뇌에 아까 전정기관하고 그다음에 달팽이관이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에 이제 내부에 이제 관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병이 메니에르 병이나 재발성 전정병증이 병의 코스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발작이 반복된다. 얘네가 발작기라고 치면 보통 24시간 이내고 뭐 요 사이는 이제 발작 사이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발작이 왜 생기냐면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가설 수준으로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내부에 이렇게 관이 있으면 막 붓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압력이 높아지다 보면은 이 미세한 파열이 일어나요. 그 내부 막에. 림프액이 돌아다니는 막에. 미세한 파열이 생기면은 안에 있던 림프액이 밖으로 쫙 새나오겠죠. 새나오면서 신호교란이 갑자기 더 확 심해지고 그때 발작이 생기는 거예요. 어지러운 발작이. 요때 여기가 전정기관이죠. 여기는 달팽이관이고 전정기관 사이드에서 뇌림프액 수종에 파열이 생기면 미세 파열이 생기면 평형신호의 교란이 생기니까 그게 어지러운 발작으로 와요. 어지러운 발작으로. 여기에요. 여기. 그런데 달팽이관 사이드. 달팽이관 쪽에서 갑자기 파열이 생겨서 신호가 갑자기 확 떨어졌다. 그러면 그게 돌발성 난청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구장창 어지러운 발작만 생겨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돌발성 난청만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지러운 발작하고 돌발성 난청이 동시에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구장창 어지러운 발작만 생기다가 돌발성 난청이 나중에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돌발성 난청이 생기고 괜찮았다가 어지러운 발작이 그 다음부터 오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으로 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임상 경험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거는 어지러운 발작만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재발성 전정병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발성 전정병증. 그런데 어지럼증만 주구장창 생기는데 보통 24시간 내에 좋아지고 또 발작 사이기가 뭐 평균적으로는 1, 2년에 한 번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좋은 병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양성 재발성 전정병증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요. 근데 이런 환자분들이 특징이
한 3년 전에 한번 되게 어지러웠어요. 하루 정도. 한 1년 전에도 또 그랬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오거든요. 내가 들을 때는 아, 이 사람 어지러운 발작 2번 있었구나. 그거를 이제 회전성으로 하고 우리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하진 않다고 했지만 어쨌든 막 뭐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지러운 발작 수준의 어지럼증은 대부분 회전성이거든요. 검사를 해요. 그럼 검사를. 그 비디오 안진 검사라고 하는데 비디오 안진 검사를 해가지고 눈을 정확하게 눈을 찍으면 안진이 아주 미세한 안진을 이때도 발작 사이에도 찾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나요. 자발안진은 없어요. 발작 사이에는 자발안진은 없어요. 이건 발작기에 봐야 돼요. 발작기에 사실 환자 보는 거 쉽지 않아요. 대부분 이때 보거든요. 이때. 이때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은 비디오 안진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이 비디오 안진 검사에서 자발안진은 못 잡는데 고개를 막 흔드는 두진 후 안진 검사라고 하는데 그 테스트를 하면은 짧으면 몇 초, 길면은 한 1분 정도 이렇게 안진이 나와요. 그거를 찾아야 돼. 그걸 찾으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도 전정기관의 밸런스가 좀 깨져 있구나. 그래서 앞에 거는 미루어 짐작할 때 아, 미세파이를 쓰면서 확 심했던 기가 있었겠구나. 뒤에도 또 생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과를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그거를 전정신경염이 계속 재발하시네요라고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발작 사이기에 이 안진을 찾을 수가 있다. 비디오 안진 검사로. 그리고 그럼 이 시기에 우리가 이거를 보면 이분한테 양성 재발성 전정병증이 있고요. 또 생길 수는 있는데 뭐 어지럼증만 오니까 별거 아니에요 라고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환자분의 10%가 이게 생겨요. 돌발성 난청. 어지럼 발작이 반복적으로 생기다가 그 증상이 왔다. 그러면 그거 메니에르 병이에요, 그게. 이 병을 보는 사람들이 이 어떤 시각이 좀 다양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재발성 전정병증은 메니에르 병하고 어떤 하나의 스펙트럼이다. 이 하나의 스펙트럼인데, 그러니까는 경미한 것, 심한 거에서 제일 심한 유사이드가 메니에르 병이고, 여기가 이제 전정병증인데, 그냥 여기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이리로 가는 거지, 이 별개의 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시점에서 환자를 봤어도, 환자분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유발인자들, 뭐, 예를 들어 뭐, 저염식하고, 술, 담배 피하고, 카페인 피하고, 스트레스 피하고, 가능하다면, 또 경우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왜냐면 메니에르 병은 이 난청이 생기고, 난청이 생긴다는 것도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는 병을 정확히 이해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포인트에서 마찬가지로 전정신경염이라고 딱 해버리면 또 이건 다른 오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경우는 내가 요때 볼 때도 있어요. 이때 운 좋게 이 사람의 첫 번째 어택 때 딱 어택이 왔는데 평생 처음 어지럽대. 근데 내가 딱 봤는데 자발안진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발안진이 있다는 건 전정신경계에 뭔가 신호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깨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전정신경염일 수도 있잖아요. 전정병증의 첫 번째 증상일 수도 있고. 그거 구별하는 것도 또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은 결론 안 내려요. 뭐 결론 내릴 수 있는 방법, 뭐 칼로릭 테스트 뭐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좀 힘든 검사라 그런 거 말고 내일 봅시다 그래요. 내일 봤는데 안진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이거예요. 내일 봤는데 있어. 안진이 아직 남아있어. 어제는 3단계였는데 내일 갔더니 또 3단계야.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 이제 이거일 가능성이 높은 거. 대부분 그렇고 뭐 그렇게 구별을 하고. 그럼 발작 사이에는 또 증상이 없냐? 그거는 아니에요. 발작 사이에도 증상이 있어요. 또 증상이 있어. 이 시기에 병원 찾아온 사람들은 불편해서 온 거거든요. 어지러운 게 꼭 비회전성처럼 얘기해. 그래서 이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회전성인데
왜냐면은 안진이 있고 신호 불균형이 있으니까 예민하게 느끼는 거예요. 뭐랑 똑같냐면은 우리 똑같이 베타도 어떤 사람 멀미하고 어떤 사람 멀미 안 하잖아요. 어지럼증에 대한 감수성이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어지럼증을 되게 쉽게 느끼는 사람, 어지럼증을 웬만하면 안 느끼는 사람. 어지럼증 둔감한 사람은 똑같은 전정병증이 있어도 발작기에만 어지러워요. 되게. 이건 누구나 다 어지러워요. 신호가 엄청 깨져 있으니까. 발작 사이기에는 멀쩡해. 발작 사이기에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지럼증이 좀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차도 되게 예민하게. 신호차가 고정되면 아예 안 어지럽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발작 전정병증의 이 신호가 굉장히 이 사이에서도 뭐 46, 47,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왜냐면 림프액 순환이 조금 나왔다가 안 좋았다 이러면서 더 어지럼증을 심하게 느끼고, 나중에 해결 안 되면 극단적으로 여기에다가 약 써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기능을 없애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메니에르병 말기 때 아예 변동성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호차가 있어서 그런데 재발성 전정병증 환자가 발작 사이에 많이 어지러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말초 레벨에서 오는 신호차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얘가 뇌에 들어갔을 때에 그거를 조금 더 과민하게 느끼는 거다. 그러니까 말초의 신호차의 문제가 아니라 중추에서 얘를 해석하는 게 너무 좀 어지럼증을 과하게 해석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뇌가 너무 과민해서 증상들을 되게 과도하게, 평균적으로는 10만큼 느낄 거를 20만큼 느끼는 그런 상황을 편도통하고 비슷하게 뭐 뇌과민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뇌가 과민해서 이 증상이 좀 더 과민하게 들어온다. 발작 사이에 오는 어지럼증 환자들은 림프액 순환장애가 심해지면 미세 파열이 생기면서 림프액이 쫙 새나가가지고 발작기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래서 림프액 순환을 더 좋게 하는 약들이 있어요. 그 약들은 다음 발작이 오는 거를 좀 막는 목적, 발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근데 발작 사이에 오는 환자분들은 물론 이런 약들, 림프액 순환장애가 좋게 하는 약들도 쓰는데, 여기를 안 잡아주면은 뇌세포의 과민도를 떨어뜨려 주지 않으면 어지럼증이 안 잡혀요. 왜냐하면 이게 신호 차이가 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뇌 중추에서 해석하는 거를 너무 과민하지 않게 잡아주지 않으면 이제 안 좋아진다는 거죠. 재발성 전장병증이 이런 병이고, 이게 하나의 스펙트럼 안에서 메니에르병.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전정기관의 문제는 별로 없는데 달팽이관 문제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랑 완전히 이제 대비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발작이 이것도 반복적으로 생기기도 해요. 돌발성 난청이 오고 발작과 발작 사이. 이때는 어지럼증은 발작 사이에 경미한 어지럼증 느끼는데, 이분들은 이명, 그 다음에 귀가 뻑뻑한, 귀에 물 들어갔을 때처럼 이충만감, 특히 이명 같은 경우 되게 많은데, 뭐 이명이 꼭 이 병 때만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 계열의 병은 전정병증하고 그 다음에 달팽이관 병증하고 두 개의 사이드가 있고, 이 두 개가 같이 생기면 메니에르 병이고, 하나의 스펙트럼에 있다는 거고, 또 전정병증은 발작 사이하고 사이에는 또 림프액 순환장애가 아니라 뇌가 과민해서 또 좀 더 어지럼증을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거는 사실 편도통하고도 좀 엮여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편도통하고 전정병증 동시에 있는 사람 되게 많고, 이 발작과 발작 사이에 어지럼증 심한 사람들 뇌 과민도 낮추는 약이, 이게 편도통 예방약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 약을 또 같이 쉐어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 대부분은 병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디오 안진 검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고, 왜 진단하기 어렵냐면 비회전성이라고 잘못 해석하거나 실제는 회전성인데, 아니면 이 병이라는 카테고리 자체를 몰라가지고 뭐 전정신경염으로 잘못한다든지. 그다음 또 하나는 이석증인데, 이석증은 귀에 있는 평형추 역할을 하는 돌이 떨어져 생기는 건데, 어디로 떨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쪽 속귀, 내이를 구별해 보면은 소리 듣는 달팽이관, 평형기관인 전정기관,
전정기관은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반고리관, 얘는 회전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운동이나 수직운동을 감지하는 이석기관, 이렇게 있거든요. 이석기관에서 수평운동이나 수직운동을 감지하는 게 이석이에요. 센서예요, 센서. 이석이. 그 이석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고리로 빠져가지고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개를 돌릴 때 아까 뭐 신호차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전정기관 레벨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내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은 고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물이 흐르면서 그 물의 흐름 가지고 이 평형신호를 감지하는데 한쪽에 돌이 빠지면 돌이 없는데 물 흐름하고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돌멩이가 여기 있다고 쳐요. 근데 이렇게 돌리면은 중력 때문에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물의 유속이 확 빨라질 거 아니에요. 돌이 끌고 내려가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양쪽에 돌이 떨어진 데랑 안 떨어진 데랑 신호 차이가 생기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지럼증이 생기는 병이 이석증이거든요. 이석증의 본질이. 근데 이석증은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어지러워요. 고개 돌릴 때 어지럽지. 아까 안진 얘기 드릴 때 구별할 때 자발안진 있고 유발안진 있다고 했는데 유발안진. 근데 어떻게 유발돼? 체위에 의해서 유발되는 안진이 이석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개 딱 돌릴 때 한 1분 어지럽다가 또 괜찮고 또 이쪽으로 돌리면 1분 어지럽다가 또 괜찮고 이게 이제 이석증이라는 병의 본질인데 림프액 순환장애가 있으면 이석증이 또 되게 잘 생겨요. 림프액 순환장애가 있으면 이석증이 잘 생긴다. 재발성 전정병증 환자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이석증 되게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꼭 이석증 같은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석증인 경우도 있고. 이석증은 떨어져 나온 돌을 위치를 파악해서 제자를 집어넣는 게 이제 이석증 치료인데 이 전정병증은 사실 놔둬도 좋아지거든요. 24시간 안으로. 그래서 이석증에서 좋아진 건지 전정병증이 원래 좋아진 건지 사실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거를 얘 때문에 생긴 이석증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이석증이다. 근데 이석증이 한 달 전에도 생겼는데 또 생기고 또 한 달 뒤에 또 생기고 이러면 이 사람은 이석증이 반복되는 환자구나 이렇게 잘못 진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의 본질은 재발성 전정병증이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림프순환 장애 때문에 자꾸 어지러운 발작이 생기는 거고 그게 어떤 때는 진짜 이석증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꼭 이석증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이석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석증처럼 보일 때는 뭐 제자로 집어넣어 해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림프액 순환장애를 좋게 하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반복적으로 이석증 생기고 이석증 생기고 이석증 생긴다는 거죠. 이 전정병증 때 생기는 이석증은 아주 전형적인 연세 드신 분들 진짜 돌이 떨어져 생긴 이석증하고는 조금 패턴이 달라요. 그거는 뭐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서 얘기 드린 그렇지만은 비디오 안전 검사하면 그것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고 정리하면은 어지럼증은 회전성이냐 비회전성이냐 그거는 안진이 동반되냐로 구별을 하고 뭐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그다음에 양성 재발성 전정병증 이런 병들이 이제 대표적인 병들이고 비디오 안진 검사를 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안진을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다. 치료는 대부분은 이 림프액 순환장애를 좋게 하는 병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작과 발작 사이에 어지럼증이 심한 분들은 뇌 과민 증후군에 준해서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한다. 또 유발인자들, 뭐 술, 담배, 카페인 그리고 짜게 먹는 것들을 피하면은 또 재발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이 워낙 다양하고 그다음에 환자분 증상만 들어서는 또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비디오 안진 검사를 하면은 대부분은 간별 진단이 되거든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 뭐 비디오 안진 검사가 그렇게 어려운 검사 아니고 한 20분 정도면 시행할 수 있고요. 또 요즘에 검사는 다 의료보험 적용이 돼서 비용적으로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한번 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시고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약물 치료를 할 때 이제 이 재발성 전정병증이 제일 흔하니까 이거에 준해서 얘기해 드리면 병이 이렇게 생긴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약들이 림프 순환 장애를 호전시키는 약인데 그 약들이 다음 재발을 막는 데는 효과는 탁월해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용량 뭐 이런 것이나 어떤 조합을 쓰는지는 좀 다르지만 대부분은 약을 제대로 쓰면 다음 재발은 막을 수는 있거든요. 제가 이 포인트에서 봤어요, 환자분을. 이분을 재발성 전정병증을 진단을 했어요. 그 뜻은 이분이 또 재발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약을 쓰는데 평균적으로 다음 어택이 1년 안에는 안 와요. 평균적으로는. 몇 년에 한 번, 많아봐야 1, 2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러면 약을 안 써도 1년에 한 번 오는데 환자분은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약을 계속 드시죠? 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평균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잘 재발하는지를 알면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으면 100% 재발한다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쓰겠는데 이제 그런 게 아쉽게도 없기 때문에 재발 한 번 생겼을 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약은 쓰거든요. 그러면 또 증상이 대부분 좋아지고 물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발작 사이에 좀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또 다른 계열 약을 써주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 재발을 막는 거라는 목표로 봤을 때 2주, 3달 쓰고 이제 끊어본다는 거죠. 환자분들한테 이런 설명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한 달 약 끊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재발해서 왔어요. 그런 분이라면은 약을 끊고 나서 금방 재발했다. 그러면은 요 어택은 24시간 내에 보통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재발 막는 약을 또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한 달 만에 끊읍시다는 얘기는 하기는 어렵죠. 더 길게 써야죠. 그러면 근데 답은 없어요. 3개월 만에 끊을 거냐, 6개월 만에 끊을 거냐. 그런데 이제 제 평균적으로 얘기 드리면 한 3개월 정도 이제 쓰고 끊어요. 그런 경우라면. 물론 환자분이 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약 계속 먹어도 좋아요. 그 약들이 장기 복용에도 뭐 부작용이 없는 약이기 때문에 계속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꼭 혈압약 먹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내이고혈압이라고도 하거든요. 림프 순환장애 생겨서 붓는다 그래가지고 꼭 고혈압약 먹는 것처럼 내이고혈압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계속 쓸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약을 계속 쓰는 건 별로 많지는 않으니까 끊어보는데 끊었는데 또 한 달도 안 돼 또 재발했다. 다음 결정은 더 길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에 따라 워낙 다양하고 환자분의 또 뭐 니즈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한 번 왔을 때 평생 쓰지는 않는다. 재발되는 양상이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계속 쓸 개연성이 높아진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어지럼증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원래 심해져요. 왜냐면 움직일 때 평형 신호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심해지는 거는 다 마찬가지고 가만히 일단은 움직이지 않고 누워 계시는 게 증상에는 도움이 되고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 심한 어지럼증 오면은 중추에서 온 어지럼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실로 어쨌든 가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CT를 찍든 뭐 MRI를 찍든 해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건 확인해야 되고 어지럼 발작이 왔을 때 어지럼증을 완화시키는 약은 있어요. 뭐 대부분 진정제 계통약이 진정을 쓰면 확실히 좋아져요. 근데 주사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맞으려는 목적으로도 이제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 근데 어떤 경우에 나는 이미 전정병증인 걸 알아요. 벌써 5번째야. 그렇다고 응급실로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어지럼증 양상을 보고 먹는 약 중에서도 안정제나 이런 약들이 있으니까 물론 효과는 확연히 떨어지는데 그거 드셔보시고 집에서 그냥 있을만 하다 그러면 어차피 24시간에 좋아지는 병이니까 좀 견뎌보셔도 되고 가까운 의원이 있으면은 이제 오셔가지고 수액 맞으셔도 되고,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어지럼 발작했을 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무리해서 움직이다가 낙상할 수 있거든요. 평형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코끼리 막 코 돌고서 딱 멈춘 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낙상하지 않게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